네, 우리 바로 직전 시간에 어디까지 해봤냐면은 콜랩을 여는 것까지 해봤었죠. 같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더보기 누르고 구글 콜래버레이토리를 누르면은 새로운 파일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저는 만들어 놓은 파일을 열게요. 네, 저는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름을 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 확장자명은 건드리지 마시고 이 앞에만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게 섹션 0에 들어가는 구글 콜랩 간단 사용법을 오늘 이제 진행을 할 거라서 제목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은 여기 원래 untitled 0 이렇게 적혀 있던 게 원래 이게 내가 수정한 제목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제 제가 앞에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거를 제 컴퓨터에서 열어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주피터 노트북은 이제 제 컴퓨터 자원을 사용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피터 노트북을 열어봤을 때 여기에 이제 로컬 호스트 8888 뭐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 로컬 컴퓨터의 자원을 이용해서 돌아간다 이런 뜻인데, 구글 콜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글의 자원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걸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컴퓨터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글이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파이썬, 그 다음에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들, 파이썬과 같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들이 설치된 작은 서버 컴퓨터를 나한테 빌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컴퓨터 환경에서 코딩을 하면 그 컴퓨터 환경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누구 컴퓨터에서는 뭐 파이썬 2가 깔려 있고, 누구 컴퓨터에서는 파이썬 3가 깔려 있고, 그리고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버전이 다양하고, 그리고 파일 구조도 다르고, 뭐 아무튼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다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에러가 났을 때 그 코드가 동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출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이제 에러를 안 내기를 기대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모두 비슷한 환경에서 파이썬을 배우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콜래보레이터리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이 툴을 왜 사용하는지는 충분히 제가 소개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기능들을 둘러볼게요. 일단 상단에 탭을 보면 구글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들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뭐 구글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여기 파일, 뭐 수정, 보기 등등등등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직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파일을 새로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파일로 들어가서 새 노트를 클릭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아이콘들도 하나씩 클릭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는 목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찾기,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사실 요거는 저도 잘 쓰지는 않는 기능이라서 패스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파일. 여기에서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과 이 노트북을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글 드라이브랑 드라이브 마운트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하라는 거를 이렇게 쭉쭉쭉 따라 하면은 구글 드라이브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들을 이 노트북으로 읽어온다든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은 외부에서 파일을 읽어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기능은 다음에 필요한 일이 생기면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른 아이콘들도 한번 클릭을 해보면 여기 플러스 코드가 있죠. 얘는 이제 코드 요 네모박스 하나를 셀이라고 해요. 그래서 코드 셀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텍스트를 누르면은 텍스트 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주피터 노트북 설명할 때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한 화면에서 코드와 텍스트를 다 입력하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뭐 이미지도 보여주고 코드도 보여주고 데이터에 대한 해설이나 뭐 주석 같은 것들도 적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이 노트북 환경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셀 안에서도 이제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간단하게는 뭐 삭제하는 기능도 있고 이 셀에다가 코멘트를 달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이 셀을 위로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클릭해서 위로 이렇게 올려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링크를 삽입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 일들을 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코랩 노트북에 이것저것 다른 버튼들도 눌러보면서 좀 이 플랫폼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디를 누른다고 해서 돈이 나가고 고장 난다거나 하지 않으니까 이것저것 많이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코드셀을 사용하고 텍스트셀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셀이 더 간단하기 때문에 코드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셀에 이제 활성화 상태와 비활성화 상태가 있는데 여기에서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있는 상태가 활성화 상태예요. 얘를 비활성화 상태로 돌리려면 ESC 버튼을 누르면 되고 그럼 여기 셀이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 하던 게 없어졌죠. 얘가 비활성화 상태고 비활성화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은 다시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 하면서 활성화 상태로 들어온 거를 보실 수 있어요. 활성화 상태랑 비활성화 상태가 왜 중요하냐면 활성화 상태 또는 비활성화 상태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단축키들도 달라져요. 그래서 비활성화 상태에서 지금 커서 없어졌죠. A를 누르면 위에 이제 셀이 추가가 되고 비활성화 상태에서 B를 누르면은 이렇게 아래에다가 셀이 추가가 된다든지 뭐 이런 단축키들이 있거든요. 단축키는 여기 도구에 들어가셔서 단축키를 눌러서 보시면은 이렇게 또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코드셀에서 간단하게 코드를 쳐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아까 본 코드 hello python 이렇게 해서 요 코드를 실행을 하려면은 여기 있는 버튼 재생 버튼 모양을 눌러도 되고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실행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상태에서 Shift 엔터를 눌러도 이 코드 셀이 실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단축키는 지금 많지 않죠. 엔터를 누르면 이 셀을 실행할 수 있고 ESC 버튼을 누르면 비활성화할 수 있고 비활성화 상태에서 다시 활성화 누르고 싶으면은 이렇게 엔터를 다시 누르면 되고 그 다음에 코드를 실행을 하고 싶으면 hello python 여기 재생 버튼을 눌러도 되지만 Shift 엔터 버튼을 누르면은 이 셀이 이제 실행이 된다. 요 정도를 아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코드 셀에서 또 유용한 단축키가 뭐냐면 비활성화 상태에서 아마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MM일 거고요. 맥을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 누르고 MM을 이렇게 연속으로 누르시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윈도우 단축키도 뭔지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거는 커맨드 키고 여기에 있는 건 컨트롤 키니까 네, 맥에서는 커맨드 키,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될 것 같네요. MM을 누르는 게 네, 여기 텍스트 셀로 변환. 그래서 원래 코드 셀이었던 걸 텍스트 셀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커맨드나 컨트롤 키 누르고 MM을 연속으로 입력하면은 이렇게 원래 코드 셀이었던 게 텍스트 셀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네, 그럼 텍스트 셀로 바꾼 김에 텍스트 셀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 안에 텍스트를 입력하는 건 마크다운이라는 것이 이제 기본 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마크다운에 대해서 물론 아시면은 좋지만 이거를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크다운이 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텍스트를 입력하는 일종의 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알아두시면은 유용한 게 되게 많은 게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GitHub를 써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GitHub에 여기 이렇게 .md 해가지고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는 이런 것들 자주 보셨죠. 얘도 이제 마크다운 형식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 이걸 벨로그라고 하나요? 아무튼 요 홈페이지, 요 블로그 서비스도 글을 작성을 할 때 마크다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마크다운은 이곳저곳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스탠다드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뭐 간단한 기능들만 몇 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여기 있는 단축키들을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뭐 일단 제목을 입력하려면 대제목, 이렇게 샵을 하나 쓰고 띄면은 대제목을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대제목 이렇게. 그러면 또 편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제목을 입력하겠다라고 샵을 이렇게 주고 대제목을 쓰게 되면 여기 목차로 자동으로 연동이 돼요. 그래서 뭐 제목 1, 얘도 제목 2, 뭐 이런 식으로 목차가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노트북을 좀 체계적으로 구성을 하는 데에 제목을 쓰는 것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안에다가 소제목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소제목 1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제목 1 안에 소제목 1이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뭐 샵은 3개도 쓸 수 있고 4개도 쓸 수 있고 뭐 그래요. 그리고 이 안에서 리스트도 만들 수 있어요. 뭐 아이템 1, 아이템 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블랙 포인트 리스트라고 하죠.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순서가 있는 리스트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아이템 1, 아이템 2,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는 리스트도 만들 수가 있고 뭐 리스트는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아이템 1, 아이템 2,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나 이런 거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있는 거 클릭해서 그냥 만드셔도 되겠죠. 네, 이게 UI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꼭 마크다운이라는 거를 모르더라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인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인용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렇게 바가 생기고 인용을 한다는 표시가 되죠. 그다음에 뭐 강조를 하고 싶으시면은 뭐 굵게 강조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면 되고 그다음에 이탈릭체로 이렇게 기울여서 강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는 별이 2개고 여기 별이 하나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제 외워놨다가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하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강조 이렇게 하면은 되죠. 또 자주 쓰는 거는 코드 블럭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백틱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탭 위에 있는데요. 만약에 백틱을 쓰고 뭐 내가 파이썬 코드를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고 프린트 헬로 월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 칸에 코드를 적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언어에 맞는 포맷으로 맞춰서 이렇게 하이라이팅도 해주고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해보면은 링크도 넣을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데이터리한 블로그 링크를 뭔가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데이터리한 블로그 URL이 이거거든요.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클릭을 할 수 있는,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생성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이미지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하실 수 있냐면 이미지 주소를 제가 하나만 갖고 와 볼게요. 이렇게 느낌표를 하고 여기다가 설명을 써줘요. 이 이미지의 설명. 판다스 기초반 이미지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이미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크다운 셀을 잘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마크다운 셀을 좀 잘 이용을 하면 전체적으로 내가 공부한 내용을 좀 잘 정리해 볼 수 있고 그렇거든요. 마크다운 셀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한 것 이외에도 뭐 테이블도 만들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수학 수식도 이렇게 멋지게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호리젠탈 그러니까 이 수평선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려서 넣을 수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마크다운 가이드를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콜앱 소개를 하는 걸로 하고요.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 시간에 얘기한 거 다 외울 필요 없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UI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는 없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